네, 현재 시간 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또 어떤 것들이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지, 특징주가 되고 있는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유지인베스트 전덕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 팀장님과 같이 알아보겠고요. 첫 번째 상황실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적 아닌 인적 분야의 소식을 갖고 온 OCI 이야기입니다. 이 지주사랑 화학이랑 두 개사로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이 마치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시간에서부터 계속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 이 화학 부문의 독립을 선언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이제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업들의 밸류에이션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OCI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태양광일 겁니다. 저도 사실 태양광 업종으로만 봤었는데 지금 태양광 외에도 이제 반도체형 폴리실리콘이나 석유화학 그리고 카본 소재 사업 등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다만 이게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나 이런 프리미엄들을 받지 못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OCI가 OCI 홀딩스와 OCI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분할 상장이 되어 OCI 쪽 반도체형 폴리실리콘 사업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 가치에 반영을 시키려는 기업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인적 분할 비중 같은 경우에는요, OCI 홀딩스가 68.8대 그리고 OCI가 31.2 비율로 진행이 됩니다.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말레이시아 태양광, 폴리실리콘 용과 그리고 에너지 모듈 그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제 신규 상장되는 OCI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형 폴리실리콘과 그리고 카본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을 이제 주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석유화학이나 카본 쪽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입니다. 올해 2022년도 연간 매출액이 1조 9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482억 원으로 기록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히든 밸류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군산에 있는 폴리실리콘 공장 중에서 생산 라인이 P1, P2, P3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P2가 또 반도체형 폴리실리콘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오늘 OCI의 주가가 5%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매력적이지 않았다라고 풀이를 해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 인적 분할에 따른 장점과 단점,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사실 인적 분할 자체는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인적 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주가가 이제 소폭 상승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제 인적 분할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기업 주주들에게는 주주 가치 손실이 없고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데, 오늘은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가격 피크아웃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에 OCI 같은 경우에 이전에 반등이 크게 되었을 때 태양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소재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졌거든요. 올해 연초 대비 약 30%가량 계속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중국 쪽에서 최근에 폴리실리콘 공급 안정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 가격에 대해서 이제 고점이다라는 시장 반응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한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호재와 맞물려서 좀 더 하락하게 되는 이유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인적 분할이라는 소식이 오히려 주주들에게는 호재로,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은 안타깝게 OCI 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분할이요, 내년 3월이죠. 주총에서 확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분할을 앞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보유자들은 이거 좋은 소식인 줄 알았는데 오늘 왜 주가가 떨어져?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고민이 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드려보죠. 네, 먼저 한 줄평 먼저 말씀드리면은 과도한 우려와 저평가된 화학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화학 산업도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도 이미 피크 아웃이라고 하지만 이전에 이미 주가 자체가 많이 빠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이 나올 거라는 거는 조금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량의 투매에 동반할 필요는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신규로 좀 진입하는 것도, 차분하게 신규로 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학산업 시장에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제 95,000원, 그리고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원으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CI 목표 주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OCI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무림 SP, 무림 페이퍼 오늘 제지주들이 눈에 띕니다. 종이 빨대와 종이 봉투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겠다. 물론 지금 당장부터 아예 쓰지 마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기간이 좀 있긴 한데 오늘 이것 때문에 제지주들이 급등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환경부에서 2024일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이제 플라스틱이나 그리고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금지라기보다는 이제 계도 기간 1년을 주고서 점차적으로 빠르게 좀 고쳐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현재 이제 지난해 12월 31일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비닐봉투 판매나 아니면은 제품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하겠다라고 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부에서 이 개정된 법안을 가지고 세부 법안이 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계도 기간을 두고서 좀 지켜보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국내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지주 입장에서는 대체제로서 이제 시장에서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파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반영이 됐다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조금 하락한 모습인데 그거는 이 계도 기간 때문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제지주들에게 좀 매출이 반영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단순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빠르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금 매물 출회되는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국제 펄프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1,000 선도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러면은 이제 종이값이 오른다라고 하면서 제지주들이 막 급등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번 한 해를 좀 돌이켜놓고 봤을 때 실제로 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제지주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는지 원래 또 제지주들이 그 택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올랐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택배도 여전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지 실적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실적 제지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업체별로, 기업별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매출 전체적으로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제 몇몇 업체들은 아시다시피 기업의 일회성 비용들이나 그리고 인건비나 이제 판매비, 판가, 원가들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영업이익 쪽에서는 좀 차이가 큰 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지주에서 가장 좀 기업이 실적이 괜찮은 이제 무림 페이퍼를 가장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제지주 전반적으로 좀 계속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배 대란처럼 아니면 펄프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였지만 이번에 시장이 큰 파이가 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부분 차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출 자체는 전반적으로 견조할 전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를 찾아야겠죠. 영업이익 단에서는 가장 괜찮은 이제 판가 원가도 제일 괜찮은 무림페이퍼가 탑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액도 견조하고 실적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기업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돈을 정말 잘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무엇인가 찾아보니 무림페이퍼가 눈에 띄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오늘 무림 SP하고 무림페이퍼가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 어떻게 그럼 더 들고 가봐야 될지 혹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는지 투자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 줄평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친환경 한 장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당장은 이제 계도 기간이란 이슈 때문에 수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출은 전반적으로 계속 견조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또 대체하는 그런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계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전 환경부 측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서도 계속 감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이런 매출들이 견조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당장 반등이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아래서 잡아서 가져가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브림페이퍼 이야기해 주셔서 그러니까 신규 매수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 당장의 가격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가 괜찮아 보인다. 매수 가격은 2,700원, 목표 주가는 3,000원, 손절가는 2,6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뉴스에 파는 걸까요? 오늘 고려아연의 주가 하락을 보면서 이걸 세론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의 뒷이야기가 있는 건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고려아연이 LG화학과 함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2차 전지 원재료 발굴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주요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고려아연이 이제 이번 보유하던 자사주들을 119.6만 주 활용하면서 굉장히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5곳의 이제 전략적 투자자들과 재무적 투자자들을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인데요. 현재 지분은 약 6% 활용을 했었고 규모로 보면은 7,868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제 가장 거기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LG화학 쪽인데요. LG화학에게 2% 정도의 지분을 제공을 하였고요. 하나로 약간 2,576억 원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LG화학으로부터 0.47% 지분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전에도 사실 LG화학과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JV에 투자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번 지분은 바로 이제 미국 IRA 법안 충족을 위해서 원재료 발굴하고 포괄적인 사업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진행이 된 것인데요. IRA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에서 직접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7월 달에 미국 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기업인 이그니스 홀딩스를 인수를 해서 현재 북미 전지 소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LG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려아연과 협업을 한다면은 미국 현지에서 리사이클링 광물과 그리고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 이어지는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너지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지분들은 이제 한화의 1.2% 그리고 트로피구라의 1.5%, 한국투자증권의 0.8%, 모건 스탠리의 0.5%로 좀 고려아연의 성장인 이제 성장 비전인 신재생하고 그린 수소, 자연순환 목표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고려아연이 LG화학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지금 미국 IRA 최대 수혜주로 LG엔소, LG화학들이 좀 거론되다 보니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어제부터 조금 심상치 않았던 게 장중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4% 상승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오늘은 심지어 이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오고 처음 개장했을 때부터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5%까지 밀리고 있다는 거죠. 이 기대를 이미 사전에 투자자들은 해서 오늘 세론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아니었던 겁니까? 분명히 호재가 될 만한 뉴스는 맞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하락 이유로 꼽자면은 총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최근에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60% 하락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지분 투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세론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경영권 분쟁 이슈입니다. 지금 현재 비상장 회사인 유미개발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0.94%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미개발을 영풍정밀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풍정밀에서 다시 대주주가 될 수가 있다는 2.44%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대주주가 되면서 그런 변동성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2가지 이슈가 되겠고요. 나머지 3번째로는 이제 자사주 매각을 하면서 주식 배당금을 축소하겠다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매도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사주 활용이었고 그런 부분들의 초점을 조금 더 둔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좀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매수 기회가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고려아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재 뉴스는 맞아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오늘 그와 관련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다 긍정적인 뉘앙스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신규 매수도 가능한지,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한 줄평 같은 경우에도 네. 신성장 동력 확보 초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중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62만 5천 원으로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현재 가격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0만 원이고요. 손절가 55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의 목표 주가 80만 원, 손절 가격은 5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 알아봤고요. 전덕하 팀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